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가 되고 나서 굉장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재 감세일까? 규제 완화일까?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의 주우선 과제는 당면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물가 안정 대책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뜬금없고 과거 회귀형이다. 이런 비판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과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입니다.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규제 완화 역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추진해온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블록화되고 에너지 전환과 식량의 무기화, 공급망 충격,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한 낡은 정책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감세 정책의 실효성은 불투명하지만 세수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현재 과표가 3천억 원을 넘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 개 남짓한 대기업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투자는 감소했고 고용도 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 2천억 원의 감세액 중 28조 원가량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돌아갔습니다. 기업들 간 빈익빈 부익부만 강화시켰습니다. 보유세 감면 혜택 역시 다주택자에게 집중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고가의 2주택 보유자는 많게는 연 4, 5천만 원가량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볼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과제 재원을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증가는커녕 구멍난 세수를 어떻게 채울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악몽, 쇼크, 추락, 연일 언론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의 대책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기업의 규제 완화와 세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의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새 정부의 감세 기조 역시 재원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며 유체 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